2020년 자정 무렵 삼성전자 반도체 사무실에서 한 칩 설계 엔지니어 한기백이 몇 달간 밤샘 근무를 한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철야 근무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동료를 돕기 위해 달려가는 대신 그저 의자에 앉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다고 그는 회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한국 최고의 일자리로 여겨졌던 삼성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악몽으로 변하고 있었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한국의 최고 엔지니어들이 조국을 떠나고 있는지, 그리고 재벌 시스템이 어떻게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터무니없는 임금 격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민간 부문 박사 연구원의 평균 급여는 4,100만 원 약 3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AI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는 11만 4천 달러 이상의 초봉을 기대할 수 있고 컴퓨터 과학 전공자는 13만 9천 달러 이상을 받습니다. 한국 연구원의 급여는 해외 동료들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4년간 56명의 교수가 해외로 떠났고 그들은 서울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최대 4배 높은 급여와 넉넉한 연구 예산 그리고 주거 지원을 받았습니다.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대학 교수의 평균 급여는 2019년 1억 60만 원에서 2024년 1억 1,400만 원으로 5년간 겨우 0.8% 증가했습니다. 조교수는 훨씬 적게 벌고 지방 대학의 상황은 더욱 열악합니다. 정부는 지난 17년 동안 등록금을 사실상 동결했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정이 불가능해지면서 대학들은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상공회의소 지속가능성장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8개국 중 AI 인재 유지에서 35위를 차지했습니다. 만 명당 0.36명의 AI 전문가가 한국을 떠나는 반면 룩셈부르크와 독일은 순유 입국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급여는 직업 선택의 가장 큰 이유이며 AI 연구자의 85%가 이를 주요 관심사로 꼽았습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지만 돈은 가장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재벌의 독성 있는 기업 문화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에서 일하는 7만 명의 직원들은 극도로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사의 결정에 도전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드물고 승진은 거의 성과 기반이 아닙니다. 대신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집니다. 50세까지 임원이나 고위 관리직에 오르지 못하면 사실상 사직을 강요당합니다. 이것은 한국 유교 문화의 나이 위계 역학에서 기인합니다. 삼성의 칩 설계 엔지니어들은 레스트 오브 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장시간 노동 과중한 업무량,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 낮은 보너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한국 반도체 제조사 SK하이닉스로 떠나고 있고 일부는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 애플, 구글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 경쟁사로 가는 것은 금기였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SK하이닉스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었다고 한 공정 엔지니어 조 씨가 말했습니다. 2024년 삼성은 한국 고용주 순위 조사에서 전년도 2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자정에 동료가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한기백은 동료들 사이의 일반적인 분위기는 다른 회사로 떠나기 전에 여기서 잠시 일할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벌 문화는 본질적으로 가부장적이고 회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아버지 같은 인물로 행동합니다. 직원들은 상사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장시간 일해야 하고 회사 외출과 음주 모임은 사실상 강제입니다. 고용주들은 직원들 간의 공동 유대감을 강화하면 회사의 번영과 생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력 개발 기회의 부족입니다. 재벌은 본질적으로 가족 경영이고 경영진 승진은 전통적으로 창업 가문 구성원에게만 독점적이었습니다. 외부인이 시스템을 뚫는 경우도 있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삼성, LG, 현대, 롯데, SK는 대부분 SKY 대학교라고 불리는 한국의 가장 명망 있는 세 대학에서만 채용합니다.
이것은 극심한 학업 경쟁을 만들어냈고 부모들은 자녀를 사교육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돈을 지출합니다. 2022년 사교육 총 지출은 전년 대비 거의 1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재벌에 입사한다고 해서 경력 발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공서열 제도는 젊고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이 혁신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안합니다.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그리고 국제 협력 기회의 부재도 문제입니다. 한 AI 연구자는 해외 기관의 연구실에 더 나은 인재풀이 있고 주요 재벌들이 국제학교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학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무언가 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국내에서 공부한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52시간 근무 상한선의 역설입니다. 한국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당 52시간 근무 상한선을 도입했지만 이것은 고성능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많은 고소득 전문직을 엄격한 근무시간 규제에서 면제하고 일본과 독일도 첨단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특별 조항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규제가 오히려 직원들을 더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팀에 결원이 생기면 남은 직원들이 과도한 주말 근무를 해야 하고 이것은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한 공정 엔지니어는 팀의 4명의 결원을 메우기 위해 여러 달 동안 과도한 주말 교대 근무를 한 후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이미 한계에 도달한 팀 전체의 번아웃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결함이 그대로 통과되어 칩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이유는 재벌의 독점적 지배와 스타트업 문화의 부재입니다. 재벌은 한국 GDP의 80%를 통제하고 있고 상위 5개 재벌은 한국 주식시장 달러 가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삼성만으로도 한국 GDP의 20%를 수출합니다. 재벌은 근로자의 10%만 고용하지만 시가총액의 77%를 보유하고 있어 독점적 지배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이익과 우수한 직원을 두고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 활기찬 스타트업 문화가 부족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데 너무 많은 구조적 장벽이 있으며 위험 회피 사회가 기업가 정신을 저해합니다. 2020년 한국 상위 10개 기업 목록에서 검색 엔진 제공업체 네이버만이 유일한 스타트업 비즈니스였습니다. 재능 있는 엔지니어들은 재벌에 취직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느끼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점점 더 매력적이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뇌유출 도미노 효과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4년간 56명의 교수를 잃었습니다. 그중 인문사회과학 28명, 자연과학 12명, 공학 12명, 예체능 3명, 의학 1명이 미국,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으로 떠났습니다. 인재 손실은 도미노 효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교수들이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서는 해외로 떠나는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외로 떠나는 전문 인력은 12만 5천 명에서 12만 9천 명으로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전문가는 4만 7천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 결과 브레인 밸런스 적자는 2019년 7만 8천 명에서 2021년 8만 4천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 2.85%는 외국인 과학자의 유입률 2.64%보다 0.21%포인트 높았고 조사 대상 43개국 중 3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 YMTC가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도시바 등의 엔지니어들에게 일자리 제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만 1,300명 이상의 반도체 엔지니어가 한국에서 중국 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자력 산업도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두뇌 유출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 한전 KPS, 한국플랜트 서비스 앤드 엔진이
어린게서 260명 이상이 떠났고 두산중공업에서는 80명 이상의 원자력 엔지니어가 미국,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떠났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정부 정책의 실패입니다.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I에 제출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국영 또는 민간 연구소 및 대학에서 일하는 외국인 우수 인재는 15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2016년 615명의 약 4분의 1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2017년 483명, 2018년 362명, 2019년 316명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의 연구 프로그램 중 71개가 5년 종료일 이전에 취소되었습니다. 외국인 직원이 불리한 이유 조합을 언급하며 프로그램을 완료하기 전에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82억 원, 약 710만 달러가 낭비되었고 이것은 총 336억 원의 약 24%를 차지합니다. 정부는 행정 비효율성 시간, 소모적인 서류 작업, 낮은 급여, 그리고 열악한 고용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구 보조금이 고부가 가치 창출에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돕기 위해 순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재벌과 정부의 부패 문화입니다. 서울과 재벌 간의 긴밀한 관계는 횡령 뇌물 탈세가 표준이 된 부패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의 정치적 호의를 대가로 재벌 임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최근까지 매우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재벌과 정부 간의 유착관계는 점점 더 대중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거의 두 자릿수에서 약 3%로 떨어졌고 재벌은 세계화하여 많은 일자리를 해외로 옮겼습니다. 한때 성장의 도구로 여겨졌던 재벌은 정부의 재정 지원자가 되었고 사회보다 한국의 사회적 불평등에 더 기여했습니다. 삼성, 현대, 롯데, SK의 많은 최고 경영진들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 뉴스가 터졌을 때 한국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평화적으로 시위했습니다. 삼성 부회장 이재용은 그의 회사 지배력을 강화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합병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부유하고 인맥이 좋은 사람들만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에 대해 행동을 취하려는 공동의 결의로 동기를 부여받은 촛불혁명에서 1600만 명의 한국인이 박근혜의 탄핵을 위해 시위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전임자 이명박은 재벌 임원들로부터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이유는 글로벌 경쟁력 상실입니다. 한때 글로벌 리더였던 삼성전자는 AI 공급을 지배하기 위한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를 잃고 있고 남은 직원들은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길고 강도 높은 교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결함이 통과되어 칩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삼성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하지만 엔지니어들의 경험은 다릅니다. 모든 재능 있는 엔지니어가 떠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뒤처지고 있다고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삼성은 한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이며 2025년 6월 10일 기준 시가총액 약 2,710억 달러로 한국 증권거래소 가치의 16%를 차지합니다. 1938년 채소와 건어물을 파는 상점으로 설립된 삼성은 이후 격렬한 허슬 문화로 추진되는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화가 회사를 죽이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유는 세대 간 갈등과 헬조선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재벌에 의해 이루어졌고 재벌에서 일하는 것은 평생 명망 있는 일자리를 의미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채용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길이 있었습니다.
국가대학 입학 시험에서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아 한국 최고의 세 대학 중 하나에 입학하기를 바라며 사교육 학원에서 수년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세 대학 중 어느 곳에 학위든 일반적으로 최고 재벌 중 하나에 취업할 수 있는 티켓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교육을 우선시하는 데 너무 성공적이었고 최고 재벌의 일자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불만도 커졌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따랐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다고 말하냐고 젊은이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2010년대에 온라인으로 모여 자신들의 고통을 묘사하기 위해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사적으로 중년 전문직 한국인들은 덜 명망 있지만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중위권 재벌에서 일자리를 갖는 것이 자신들보다 낫다고 느끼는 신사학자, 대학 졸업생들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젊은 한국 전문가들 편에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당 근무 시간에서 세계적 선두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생산성은 노력에 반비례합니다.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먼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상사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수백만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기업 리더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고 변화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최대 기업의 리더십 위치에 50세 이하의 재벌 가족 성인 자녀가 약 130명으로 추정되며 회장급의 3명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벌이 하룻밤 사이에 부드러운 집단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족 소유주들은 개별, 재벌 사업 단위의 상호 연결성을 깨뜨림으로써 권력을 즉시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재벌은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덜 불투명해지지 않았습니다. 재벌 보스들은 여전히 미국의 금박시대 거물들에 필적하는 규모로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첫 회의에서 국내 인재 유출에 대응하여 AI 생명공학 같은 분야에서 최고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두뇌 유출을 방지하는 것에서 글로벌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으로 국가 전략을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상공회의소 지속가능 성장 이니셔티브는 성과 기반 급여 고숙련 전문가를 위한 유연한 근무 방식 그리고 해외 한국인이 돌아오도록 하는 구조화된 인센티브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책 변화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재벌 시스템 자체입니다. 재벌 개혁은 21세기 초반부터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미래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었습니다. 부패를 줄이기 위한 법률과 재벌 구조 조정 같은 변화의 약속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다양한 조치가 제정되었고 다소 엄격한 법적 분위기는 몇몇 고위 인사의 유죄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2004년에 통과된 법률은 이사회가 기업의 회장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재벌이 한국 경제에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벌에 의존하고 재벌은 정부에 의존합니다. 이 공생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고 경제적 위험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위험입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계속 떠난다면 한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삼성, LG, 현대가 아무리 크고 강력하더라도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이 떠나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한국의 미래도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재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젊은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쇠퇴할 것인가. 역사는 변화를 거부하는 시스템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그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선택할 차례입니다.